제조 공장과의 OEM 계약이 있어서 좀 저희가 주의할 점이랄지 꼭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OEM 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게 크게 세 가지죠. 첫째로는 QC, 퀄리티 컨트롤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 경쟁력의 복사. 그쪽에서 핵심 경쟁력을 복사해 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염두에 둬야지 돼요.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너무 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QC가 엄청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공장에다가 이제 맡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 계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기 비즈니스의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퀄리티랑 다른 형태의 작업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나가는 순간 이제 보이스, VOC, 보이스 오브 컨슈머, 소비자들의 이런저런 불만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럼 관리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QC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보리고기를 만드는 핵심 노하우가 유출될 공산이 커요. 그래서, 그게 싫으신 분들은 핵심은 또 전달을 안 하고, 나머지 것만 하라고 하고, 핵심도 자기가 보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어떤 국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 국을 OEM으로 줘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은 이 회사만 그 국을 납품하기로 10년 계약을 했어요. 한 1년 반쯤 지났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조금 바꿔요. 속성을 조금 바꿔요. 그래서 경쟁자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크게 복잡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뭐 찾아 들어가가지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우리가 법인 새로 만든 거다. 법인을 새로 A 공장인데 그 옆에다가 B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게 좋냐 나쁘냐? 이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인지상정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유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제일 정점에 있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엔진 관련한 거, 변속기 관련한 거, 무슨 주요 부품에 대한 만드는 공장의 2차 협력업체가 수백 개가 있죠. 근데 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점 계약이에요. 여기서 만드는 어떤 주요 부품을 현대에도 납품하고 GM에도 납품하고 이게 안 돼요. 현대는 현대에만 납품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겠다고.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면은 엔진 관련한 부품, 변속기 관련한 부품이 지금보다 현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집은 갑자기 어떻게 되죠? 갑자기 현대자동차만 납품하다가 내가 납품하는 부품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려. 그러면 갑자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납품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납품하는 사람은 판로를 여러 군데로 뚫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물건을 납품받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의 레시피, 내가 갖고 있는 것의 핵심 노하우는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나쁘게 보면 서로를 이제 속이는 일이 되는 거지만 이런 일이 노상 벌어져요.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필요한 거죠. 조금 더 나가면은 노출되어져도 상관없다라는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내가 수업 들을 때 핸드아웃을 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데이터를 줘버리잖아요. 가져가라고. 이것은 이제 가져가도 그냥 나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죠. 제가 PDF 파일 다 드리잖아요. 갖다가 쓰려고 그러면 요즘 PDF 파일 워드로 바꾸려는 거 바꾸려고 맘만 먹으면 순식간에 다 바꾼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냐? OEM을 준다?
OEM 당신이 가져가서 내 거를 카피해도 상관없다 라고 마음 먹을 정도의 자신감을 갖는 것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장기적인 관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영학에 5가 분과가 있어요. 경영학에 첫째가 이제 그 소비자 행동, 두 번째가 기업 전략, 세 번째가 유통, 네 번째가 모델링, 스웨츠, 다섯 번째가 이제 광고 프로모션, 5개 분과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소비자 행동을 전공했고, 소비자 행동 중에서 정보 처리, CIP가 제 전공입니다. 근데 다른 분과 중에 하나가 유통 분과예요, 유통 분과. 유통, 디스트리뷰션, 채널 관리.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와 예를 들어서 OEM 이런 나와 협력업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유통 관련한 연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유통에서 채널 관리의 연구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3단계로. 첫 번째가 TCA, Transaction Cost Analysis, 거래 비용상에서 누가 더 유리하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워, 누구의 파워가 더 세냐. 세 번째는 Long-term Relationship, 장기적 관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세 가지 관계로 이루어지는데요. Transaction Cost Analysis, 비용 관계로 치면은 내가 저 사람이랑 일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저 사람이 나랑 일하는 게 그 사람한테 유리하다. 상호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돼.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한테 수틀르게 굴면 내가 그만둘 거야. 그럼 저 사람이 꼼짝 못 해야 된다. 이게 파워 게임인 거고, 세 번째가 long-term relationship. 이런 내용이 다 갖춰지고 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상호 계산적이 돼요. 주판 하나를 두드리는 거죠. 쟤 얼마, 나 얼마. 제 파워는 지금 몇, 내 파워는 얼마. 지금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하는 게 파워 게임이죠. 예? 트럼프는 우리가 1등인데 이러는 거고, 시진핑은 나도 우리 동네에서 먹어주는데, 이 파워 게임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long-term relationship,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에 갈 때는 기술을 오히려 이전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그러는 것이 상호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상호 인식하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녹록하지 않을까요? 핵심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이 관계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사장님한테 보리굴비를 만드는 것에 대한 핵심 역량이 있으셔야 하고, 그것에 대한 법적인, 예를 들면 상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허 이런 게 있으시면은 훨씬 유리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퀄리티 컨트롤 하셔야지 된다. 핵심 역량을 가져가셔야지 된다. 장기적 관계로 가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된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안 될 수 있다.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대충 답변이 됐나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하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